외도의 원인은 중증 심리 장애인 관계 중독이 원인입니다. 남편이 외도를 했다. 남편은 중증 심리 장애인 관계 중독이고, 아내가 외도를 했다. 아내는 중증 심리 장애인 관계 중독입니다. 다만 남편은 반응에 중독된 거고, 그 다음에 아내 외도인 경우에는 아내는 관심에 중독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관계 중독은 인간관계, 즉 인간관계에 중독이 된 거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병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사람들끼리 어울리고, 그리고 정상적인 인간관계에서 행복하게 정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다 파괴시키는 거, 끊어내고 끊게 만들고 이간질시키고 이러면서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심리에 병이 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함께 살아서는 절대 안 되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요. 그래서 이 관계 중독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만 즐거우면 돼요. 옆에 있는 사람 즐거운 거 관심 없어요. 나만 즐거우면 돼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 관계 중독자야. 그럼 그 사람만 즐거우면 되잖아요. 나만 즐거우면 되고, 서로 맞으면 서로 즐거운 거예요. 그냥 그뿐이에요. 그래서 자기만 즐거우면 돼요. 그런데 내가 즐겁게 가는 거를 딴지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타인들이, 누군가가 내 배우자가 됐던, 아이들이 됐던, 주변의 가족이 됐던, 부모가 됐던, 또는 누군가가 나에게 딴지를 건다면 그 스트레스와 상처를 못 견딥니다. 못 견뎌요. 왜? 그 장애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못 견뎌요, 본인들이. 그래서 아내들이 예를 들어 외상 트라우마, 또는 남편이 외상 트라우마 갖고 있다 뭐 하잖아요. 본인은 막 감당을 못 합니다. 엄청나게 빠르게 악화되거든요. 이미 고장이 난 상태에서 완벽하게 고장이 이제 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관계 중독에 있는 남편에 대할 때 남편, 또는 아내에 대할 때 이 아내, 이 관계 중독에 있는 사람들은 파멸을 예고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인생을 살면서 사람과 연결성을 갖고 살아가게 돼요. 혼자는 못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과 연결을 합니다. 인간관계 속에 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병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어딘가 하나에서 아차 싶을 때 바로 뭐냐면 모든 게 한 방에 다 무너져요. 파멸로 가요. 그거는 이제 내가 대가를 치러요. 내가 언젠가는 반드시 파멸이라는 내 인생을 완벽하게 파멸시키는 대가를 치러요. 관계 중독자는. 그게 내일 치를지, 한 달 후에 치를지, 1년 후에 치를지, 언제 치를지는 모릅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대가를 본인이 치르는데, 그 대가를 누구와 함께 치르냐면 바로 배우자와 아이들도 치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치른다는 얘기예요. 즉 보호를 해야 돼, 그 사람들 주변에. 그래서 관계 중독에 있는 사람들은, 관계 중독자다 그러면 일단은 한 템포를 늦춰야 돼요. 왜? 그 사람들 딴지 걸어봐야 나와 관계에서 내가 피해를 입어요. 그래서 일단은 가만히 두고 내가 과연 어떻게 가느냐가 엄청 중요합니다. 옆집에 누군가가, 내 친구 중에 누군가가 관계 중독자, 피하셔야 돼요. 인간관계를 안 끊어도 좋으니까 일단은 피하셔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인간관계를 끊을 거냐 안 끊을 거냐는 건 그 다음에 판단하고 결정해야 돼요. 그러나 함께 가게 되면 무조건 파괴됩니다. 내가 엄청난 피해를 입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왜 사람들 주변에서 내 배우자를 평가한다든가, 또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평가한다든가, 우리 왜 회사에서 뭐 동료들이 됐던, 아니면 어떤 조직이 됐던 어떤 사람들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라고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를 평가하고 분석을 해야 될 때는 제일 우선적으로, 다 필요 없어요. 모든 거 능력이고 뭐 실력이고 다 필요 없고, 제일 우선적으로 뭐부터 봐야 되느냐, 저 사람이 외도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외도를 했던 사람이냐 아니냐.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왜? 관계 중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외상 트라우마가 아닌 관계 중독을 갖고 있느냐라는 거. 만약에 관계 중독을 갖고 있었는데 치료를 안 한 채 있다, 옛날에 발생했지만 치료 안 한 채 있다, 그 다음에 지금도 외도를 하고 있지만 그 사람이 치료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되면 무조건 피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무조건 피해야 돼. 그 사람은 인간관계를, 자기와 연결되어 있는 인간관계를 그냥 파괴합니다. 그냥 파괴하는 사람이, 왜?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다 이용해요. 그리고 다 파괴시켜요. 그래서 절대 그 사람은 평가 대상이 돼서도 안 되고 분석 대상이 돼서도 안 돼요. 어차피 한 번은 붕괴돼요. 붕괴될 때 자기가 필요로 하는 연관되는 걸 싸그리 다 물고 붕괴돼 버립니다. 이게 관계 중독의 말로예요. 그 대가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치러야 돼요. 본인도 치르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치러야 돼요. 이게 관계 중독의 기본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관계 중독자가 있어. 근데 외상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외상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사람은 관계 중독보다 인간관계를 파괴시키는 능력이 수십에서 수천 배 강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외상 트라우마가 있는데 내가 치료를 하지 않은 사람, 또는 주변에 외상 트라우마가 있는데 치료를 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 무조건 피해야 돼. 그 사람은 관계 중독자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에요. 무조건 피해야 돼. 그 사람은 그 사람과 함께 가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누구도 어차피 다 파괴되게 돼 있어요. 어차피. 그래서 관계 중독과 외상 트라우마가 있다. 근데 치료를 안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인간으로 못 사는 사람이에요. 오로지 자기만을 향해서만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 사회 속, 우리가 가정이 됐던, 조직이 됐던, 우리가 뭐 회사 생활을 하던, 어떤 조직 생활을 하던, 어떤 모임이 됐던, 이 사회가 됐던 싹 파괴시킵니다. 그 사람들이 파괴시켜요. 왜? 자기적으로 하고.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볼 때는 제일 우선적으로 저 사람이 관계 중독을 갖고 있느냐, 외상 트라우마를 갖고 있느냐, 그런데 치료했느냐, 안 했느냐. 치료했다면 엄청난 능력이 만들어요. 인간관계를 행복하게 만드는 능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 그럼 무조건 파괴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이 점을 여러분은 다른 것 앞이 그 사람의 인성이 어떠니 뭐 어떠니 그거 전혀 알 필요 없어요. 이거 하나만 알아도 최소한 그 사람과 함께 갈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딱 거리를 둬야 되는 사람인지, 그리고 다시는 내와 연결되어 있는 곳에 나타나지 말아야 되는 사람인지, 그거를 내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의 능력이 매우 뛰어나고, 그 사람이 가진 게 진짜 많고, 그리고 그 사람이 매우 유명하고 인기가 있고 어떤 거를 이렇게 조직이 됐든 뭐가 됐든 이끌어가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실력, 그리고 그 사람의 인기,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유명세, 이런 걸 가지고서 뭐를 하냐? 자신이 갖고 있는 것,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용을 해서 어디로?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쪽에다 써요.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이게 관계 중독자와 외상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의 결론은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결과는. 그래서 관계 중독이 발생이 됐다. 이 사람이 관계 중독이냐 아니냐를 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내 인생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회에 운명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누군가를 평가할 때 다 필요 없어요. 일단 이 사람이 외도 유무에 관련되는 것부터 먼저 알아야 돼요. 거기서 결정이 일단은 나요. 그 다음에 실력이 있느냐 뭐 있느냐 이걸 따져야 되는데 다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이 관계 중독, 외상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데 치료하는 채 계속 있다? 그러면 볼 것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그거는 이 사회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조직의 존재에서도 안 되고 이 가정의 존재에서도 안 돼요.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요. 최소한 다른 사람들은 다 욕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은 다 버리더라도 배우자인 나만큼은 최소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는 주자. 이게 지금 이 치료에 관련되는 부분을 매우 중요시 여기는 한 가지 이유입니다. 매우 중요한 거예요. 버릴 땐 버리더라도 그래도 나와 함께, 그러니까 내 아이들의 부모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한 번은 기회를 줍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외도의 원인은 관계 중독이 원인인데 본인들의 인생은 반드시 파멸로 가는 게 예고가 돼 있어요. 그런데 파멸될 때 자기만 파멸되는 게 아니라 주변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싸그리 다 물고 들어갑니다. 이게 정해진 수순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꼭 감안을 하시고, 내가 뭔가를 하면 할수록 더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에 관련되는 사안에서 내가 이제 알았으니까, 이 사람은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겠구나.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이냐. 나를 먼저 보호하고 나를 거기에서 회복을 시켜놓고, 왜? 내가 그런 사람이 될 거니까.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가정에서 또는 내 가족들 중에서 또는 우리 모임이 됐던 회사가 됐던 어디가 나름대로 이렇게 살아간다? 그 사람이 외도 유무를 가지고서 보면은 그 사람 인생이 결정돼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가면서 볼 것도 없어요. 그건 다 똑같아요. 거기에 내가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같은 소속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 매우 중요해요. 그런 사람은 다 퇴출시켜야 돼요. 퇴출시키는 게 사는 길이에요. 그러나 가정에서만큼은 한 번은 기회를 주자는 거예요. 한 번은. 내 배우자고 내 아이들의 부모님인데 한 번만큼은 기회를 주자는 거.
그 외에 나머지 가정 이외에서는 퇴출시켜야 돼요. 안 그러면 그게 전체가 피해를 입어요.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병에 들어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외상 트라우마를 가진 채 그렇게 가고 있다? 그럼 그거보다 수십, 수천 배 강력하게 파괴시키는 사람인데 피해야 돼요. 그리고 퇴출시켜야 돼요. 절대 이쪽에 오지 못하게 딱 끊어놔야 돼요.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